자, 276페이지 재산세로 들어갑니다. 재산세는 뭐다? 재산을 보유할 때 매년 내는 세금이죠? 보유세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 뭐다?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처분, 양도할 때 내는 세금 이렇게 구분해야죠? 그래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뭐다? 두 개. 취득세, 등록, 면허세. 한 번 내는 세금이죠? 대표적으로 뭐다? 취득 관련된 세금이다. 그럼 보유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재산세. 그리고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뭐다? 종합, 부동산세, 사회에서 종부세라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처분 날 때 개인은 무슨 세금 낸다? 양도소득세. 사업자는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 이렇게 개인이 팔면은 투기 방지를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내고 매매업자가 팔죠? 사업자가 팔면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취득과 양도죠? 취득과 양도와 관련된 세금을 뭐라 그런다? 유통세란 용어를 써. 이 유통은 이전이죠? 이전 받았을 때는 취득세, 이전 시켰을 때는 양도세. 그래서 취득과 양도와 관련된 세금을 유통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유통세죠? 양도세도 유통세야. 이전 받고 이전 시키고. 그리고 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재산세를 뭐라 그런다? 보유세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꼭대기 의 나와 있잖아요. 법률에 열거된 재산을 보유한 자에게 항상 납세지는 밑줄 그어 물건 어디 들어간다? 소재지. 그리고 옆에 누가 걷어간다? 기초자치단체장이 걷어가는 뭐다? 시장, 군수, 구청장. 줄여서 뭐다? 시군구세예요. 그럼 여러분들 동네는 재산세를 누가 걷어가요? 구청장. 부산광역시니까 구청장이 재산세 주인이에요. 그리고 자치시와 자치도는 모든 세금의 주인이고, 그럼 재산세는 무슨 징수한다? 보통징수. 보통징수를 뭐라 그래요? 고지납부라 그래요.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재산세 내라고. 그래도 고지납부를 우리는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보통징수.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그래도 구청장이 재산세를 결정해서 고지납부를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국세가 아니라 뭐다? 지방세. 그리고 특징은 뭐다? 매년 내는 거죠? 매년 반복해서 내는 보유세다. 됐습니까? 2번은 넘어가고요. 자, 3번. 자, 3번 나왔잖아요. 자, 재산세든 모든 세금, 등록면허세를 빼고는 뭐다? 사실상 현황과 공부상 현황이 다를 수 있죠? 공부상 현황이 다를 때는 등록면허세는 공부 기준이에요. 나머지는 사실 기준이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그러면 안 돼요. 마지막 줄 사실상 현황. 모든 세금은 이 세금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라고요. 공부상은 주택이야. 공부상은 주택이야. 근데 사실상은 상가로 사용해. 그럼 세법은 뭐다? 상가로 과세한다고요.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공부상은 주택인데 실질은 상가로 사용하죠? 그럼 세금은 상가로 과세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공부상이 아니라 뭐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시험은 어떻게 나온다? 공부상 하면 틀려요. 자, 그 다음 과세 대상. 무엇을 보유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될 것인가? 똑같은 용어가 뭐다? 과세 물건, 과세 객체라 그러죠? 그럼 이거는 뭐다? 열거주의. 항상 법에 열거된 것만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열거주의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뭐다? 14개, 열거된 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과세 대상이고 모든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세는 열거된 게 몇 개다? 5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5개 열거된 거. 토지, 건축물, 위에 딱 밑줄 그어요. 주택, 항공기,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자, 토지는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토지, 분재산세. 그리고 건물을 갖고 있으면 줄여서 건물분 재산세, 주택을 갖고 있으면 따로 주택분 재산세, 선박 재산세, 항공기 재산세 따로따로 납부하는 거예요. 자, 땅을 갖고 있죠? 매년 무슨 세금 내야 돼요? 토지분 재산세. 건물을 갖고 있죠? 매년 뭐를 내야 돼요? 건물분 재산세. 주택을 갖고 있으면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를 한다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보세요. 상가를 갖고 있어. 상가. 그럼 밑에는 토지죠? 그럼 세금 계산 어떻게 해요? 재산세. 구청장이 매년 부과하죠? 이거 상가는 건물분 재산세 따로 고지서가 날라와요. 토지는 뭐다? 토지분 재산세 따로따로 날라온다고요. 이렇게 재산세는 따로따로.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주택이야. 자, 주택이야. 그래서 주택은 어떻게 세금을 매긴다? 단독이든 공동이든 위에 주택이죠? 밑에 토지잖아. 그럼 합산합니다. 합쳐서. 따로따로 과세 안 해요. 통합해서 합쳐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상가 건물은 따로따로 세금 매겨요. 그러나 주택은 따로따로 안 매겨요. 그럼 재산세는 정부가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럼 고지서가 날라올 때는 무슨 가격으로 세금을 매길까요?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매겨요. 그럼 공시가격 발표할 때 아파트는 단독주택은 합쳐서 발표해요. 그럼 여러분들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주택은 언제 발표하나요? 공시가격 4월 말. 땅은 공시가격을 언제 발표해요? 5월 말. 어디 들어가면 내 아파트 공시가격 알 수 있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라는 데가 있어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라는 데가 있다고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주소 치고 동 치면 공시가격이 나와요. 어디에 들어가면 내 아파트 공시가격을 알 수 있다? 부동산 가격 알림이 딱 치면은 나와요. 한번 해봐요. 잠 올 때 부동산 가격 알림이 사이트로 들어가면 공시가격이 나온다. 그래서 주택은 단독이든 공동이든 공시가격을 합쳐서 발표하는 거예요. 합쳐서 발표하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땅 따로 건물 따로 안 해요.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가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상가는 따로따로 과세하잖아요? 그러나 주택은 합쳐서 발표해요. 합쳐서.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니까 세부담을 줄여두기 위해서 고지서가 2번 날라와. 2분의 1, 2분의 1. 납부는 2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7월 달에 고지서가 한 번 날라오고 9월 달에 한 번 또 날라와. 왜 2분의 1, 2분의 1씩 날라올까요?
자, 이거 합쳤으니까 공시가격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재산세도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니까 서민들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절반적을 날라온다. 자, 중요한 거는 뭐다? 주택을 계산할 때 토지를 주택에 포함한다. 알아들었나요? 주택에 포함해서 매기는 거예요. 단 뭐다? 상가나 이런 토지는 따로따로 매긴다. 알아들었죠? 그럼 이 토지는 이쪽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건물은 이쪽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로지 주택분은 뭐다? 합쳐서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합니다. 이 토지는 이쪽으로 갈 수 없다고요. 이 건물은 옆쪽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럼 학원 건물 재산세 어떻게 계산합니까? 학원 건물은 여름에는 건물분 따로, 가을에는 토지분 따로따로 세금 매겨요. 우리의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토지 건축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오로지 합쳐서 뭘로 과세한다? 주택분 재산세로. 이유는 뭐다?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공시가격 발표할 때는 땅을 합쳐서 발표하는 거예요. 이거 3번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주택분 건물이나 주택분 토지는 옆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고 이 경우 아까 설명했죠? 두 번째 줄 재산세, 과세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연원과 사실상 형량에 비출고 다를 때는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죠. 공부상이 아니라 무슨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자, 나머지는 지금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납세 의무자로 들어갑니다. 자, 밑에 딱 별 붙여.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별 딱 붙이라고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내는 거예요?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 일반적인 경우는 사실상 소유자다. 공부상 소유자면 안 돼요. 그래서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낸다? 6월 1일은 다 나가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1년치를 다 내는 거예요. 사실상 소유자. 포인트가 뭐라고요? 과세 기준일 현재. 그래서 과세 기준일은 몇 월 며칠을 얘기하는 거야? 몇 월 며칠?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 판단은 뭐다? 잔금 기준이야. 잔금 기준이라고요. 잔금이 끝나면 내 거죠? 잔금 기준이다.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 기준이고 원칙은 잔금 기준이에요. 그럼 잔금이 끝났어. 그럼 6월 1일 소유자는 1년치 재산세를 내는 거예요. 잔금 기준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6월 1일까지 A가 B에게 팔았어. 이렇게. 그럼 잔금이 끝났다고요? A가 B에게 매도했다고요. 팔았어요. 그럼 6월 1일까지 잔금 받으면 1년치 누가 내? 1년치 누가 한다? B. B를 뭐라 그래요? 매수자. 6월 1일 주인이니까 매수자가 내는 거예요. A를 뭐라 그래요? 매도자. 이렇게. 근데 6월 1일까지는 누가 낸다? 1년치를 매수자. 왜? 6월 1일 소유자니까. 그럼 6월 1일 이후에 팔아. A가 B에게 팔아. 6월 1일 이후에 팔면 1년치 누가 낸다? A가 내는 거야. A가 뭐다? 매도자. 6월 1일 소유자가 내는 거예요. 팔고 가더라도 6월 1일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다? 6월 1일까지 잔금 받으면 1년치 누가 낸다? 매수자. 6월 1일 주인이니까. 근데 6월 2일 이후에 팔아. A가 B에게 팔죠? 그럼 1년치 누가 낸다? A. A를 뭐라 그런다? 매도자가 내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는 입장은,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입장은 잔금을 언제까지 치러야 돼?
구입한 아파트를 산다. 그럼 잔금을 6월 1일 이후에 치러야 돼. 그러면 매도자가 내는 겁니다. 그럼 팔 때는 언제까지 잔금을 받아요? 팔아먹을 때는 6월 1일까지 팔 때는 매수자가 내는 거야. 꼭 반대로 외워서 속썩이면 안 돼요, 이거. 팔았잖아요. 매수자가 존재하죠? 6월 1일까지 팔면은 1년치 누가 낸다? 매수자. 이유는 6월 1일 소유자니까. 만약에 6월 8일 날 팔았어. 6월 8일 날 잔금을 주고받았다고요? 그럼 6월 1일 소유자는 누구였어? 매도자가 내는 겁니다. A가 이렇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1일까지 팔면은 수자가 내는 거야. 수자. 6월 1일부터는 도망가자. 보자가 내는 거야. 50%의 확률이다. 안분해서 낸다. 이건 지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팔 때는 여러분들이 파는 거야. 언제까지 팔아야 된다? 6월 1일까지 팔면은 매수자가 덤탱이시는 거예요. 그럼 중개업 팔 때는 조심해야죠. 6월 1일 근접해서 잔금이 끝나잖아요. 그럼 계약서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돼? 특약을 달아야 돼.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어떻게 한다? 법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뭐다? 법적으로 판단한다. 아주 좋은 말이죠? 그러면 빠져나갈 수가 있다고요. 자, 결론. 6월 1일까지 팔면은 누가 낸다? 매수자. 이유는 매수자가 주인이니까. 6월 2일부터는 누가 낸다? 매도자. 팔고 가더라도 6월 1일 주인이었으므로. 자, 넘어가 보죠. 자, 공유재산이다. 공유재산이에요. 공유재산. 이번에는 무슨 재산이다? 공유재산이에요. 공유재산이죠. 공유. 자, 공유재산은 누가 내는 거야? 지분만큼 지분권자가 내는 거야. 알아들었죠? 부부간에 공동등기가 돼 있어. 부부간에 공동등기가 돼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지분이 50, 50이야. 40, 60도 되고. 그럼 따로따로 세금 내는 거예요. 지분만큼 낸다. 지분만큼. 그럼 고지서가 몇 장 날라올까요? 2장 날라오겠죠? 따로따로 A, B. 그래서 결국 뭐다? 자기 거를 내는 거야. 지분만큼 누가 낸다? 지분, 권자. 절대 시음은 지분이 큰 자 그러면 안 돼요. 지분만큼 지분 권자가 낸다. 그럼 괄호를 잘 봐요. 괄호가 뭐다?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는 법은 어떻게 본다? 지분이 균등한 걸로 본다. 이게 답이에요.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안 돼요. 본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등이다? 분할 등기를 안 했어. 5대5인데 또는 4,6제인데 분할 등기를 안 했어요. 분할 등기를 안 하면 지분 표시가 없죠? 지분 표시가 없어. 그럼 지분 표시가 없을 때는 뭐다? 균등한 걸로 본다. 그럼 결론은 뭐다? 공유재산은 지분만큼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지분 권자. 1인 하면 틀려. 큰 자 하면 틀려요. 따로따로 낸다고요. A, B가 지분만큼 지분 권자가 내는 거예요. 자, 의제납세의무자가 나왔다. 자, 공부상 소유자. 자,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 공부상 소유자. 밑줄 그어. 소유권 변동.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다. 신고를 안 했죠? 신고를 안 하면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자, 여기 한번 보자고요. 자, 원칙은 누가 내는 거예요? 원칙은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나죠? 근데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겠죠. 원래는 똑같은데 갑돌이야, 을돌이야 이렇게 원래는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똑같아요. 내가 등기부등본의 주인이고 그럼 내가 실질 소유자죠? 원래는 똑같은 거야. 근데 다를 수가 있어. 사실상 소유자는 갑이고 공부상 소유자는 다르잖아요. 왜 달라? 소유권 변동. 팔았잖아요. 소유권 변동 팔았어요. 잔금이 끝났어요. 근데 이 갑돌이가 사실상 소유자죠? 이 애가 뭐다? 등기를 안 해가. 매수자가. 자,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어. 실질주인은 갑이죠? 잔금이 끝났는데. 근데 갑이 등기를 안 해가. 그럼 구청이나 시청은 갑을 모르잖아. 갑을 모르잖아요. 등기를 안 하니까. 그렇죠? 갑을 모르니까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라와? 공부상 소유자.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는 억울하지? 억울하잖아. 실질 주인이 갑인데. 그래서 갑을 신고를 하면 누구에게 날아간다? 갑에게. 근데 신고를 안 해. 신고를 안 하면 정부는 갑을 모르죠? 어쩔 수 없이 매도자인 공부상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은 신고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매수자가 뭐다? 등기를 안 해. 등기를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아오죠? 그럼 공부상 소유자는 억울한다. 신고하면 갑에게 날아오고. 그 포인트가 뭐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밑줄 그어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러면 정부는 갑을 모르잖아. 매도자인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온다?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뭐다? 본다. 그래서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도 똑같아, 원리가. 자, 공부상은 밑줄 그어. 누구 명의야? 개인 명의. 밑줄 긋고. 자, 사실상은 누구 재산이에요? 종중재산. 사실상은 종중재산이죠? 근데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종중이라고. 신고하지 않았다. 그럼 정부는 종중을 모르죠? 그럼 신고를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개인, 명의자,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아온다고요. 그래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서 공부상 소유자를 쓸 때는 1번, 2번 밖에가 없다. 공통사항이 뭐다? 신고를 안 하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온다? 공부상 소유자. 그럼 2번은 개인 명의자에게 날아오겠죠? 근데 2번도 종중을 신고하면 누구에게 날아가?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에게 날아가겠죠? 신고를 안 하면 개인 등의 명의,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아온다. 그럼 1번, 2번은 왜? 왜 신고를 안 하면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 못해요? 그래서 신고를 안 하면 사실상 소유자를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공부상 소유자. 자, 그 다음 신탁재산. 자, 우리가 신탁은 믿고 맡기는 거죠? 갑을 신탁법이야. 관리처분을 믿고 맡기는 거야. 그럼 갑을 뭐라 그래요? 위탁자. 을을 뭐라 그래요? 받는 자. 관리처분을 하는 자. 수탁자예요. 그럼 이거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이거는 형식적인 이전이죠? 판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매년 재산세는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온다? 위탁자. 절대 수탁자 하면 안 돼요. 실질 주인이 위탁자잖아. 수탁자 하면 안 된다고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다. 위탁자 나와 있죠?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걸로 본다. 위탁자가 실질 주인이니까. 수탁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닭 드실 때 수탉을 먹으면 안 돼요. 알아들었어요? 위탁자다. 자, 이게 기초야, 여기까지가.
자, 포인트 여기 보세요. 자, 원칙은 6월 1일 현재 누가 낸다? 사실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 판단은 잔금 기준이에요. 그럼 6월 1일까지 사고 팔면은 1년치 누가 낸다? 매수자. 6월 2일부터 팔면 1년치 누가 낸다? 매도자가 낸다. 알아들었죠? 그리고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는 원래 똑같아요. 다를 수가 있죠? 소유권 변동. 잔금이 끝났다고요. 근데 신고를 안 하면 뭐다? 누구에게 날라온다? 공부상 소유자. 신고를 해야 값을 알 수 있죠? 모르니까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라온다. 그리고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누가 납세 의무자다? 위탁자. 그 다음 오늘 마지막 납세 절차 별당 이것도 매년 출제됩니다. 자, 밑에 징수 방법은 항상 현재는 6월 1일을 얘기합니다. 6월 1일을 뭐라 그런다? 과세 기준일.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는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6월 1일로 한다. 자, 오른쪽 납기. 자,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죠?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그럼 은행 가서 납기도 별 딱 붙여. 매년 출제되는 거.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 내야 되죠? 자, 토지는 언제까지 낸다?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절대 1일 하면 안 돼요. 이 보유세는 납기가 약 보름이야. 보름. 건축물. 건축물은 언제까지 내는 거야? 7월 16일부터 말일. 1일부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다? 제일 밑에 토지가 나왔잖아.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그래도 건축물과 토지가 뒤바뀌면 안 돼요. 이거 토지는 이렇게 상가를 갖고 있죠? 상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토지는 언제다? 9월 16일. 그럼 건축물은 7월이에요. 왜 건축물이 7월이야? 건물이 위에 있잖아. 위에 있으니까 빨리 걷어. 땅은 밑에 있죠? 느리게 걷어. 절대 토지와 건축물 뒤바뀌면 안 돼. 선박한 건 똑같고 중요한 거는 주택이야. 자, 주택은 어떻게 세금을 계산해서? 토지 건물을 합쳐서 계산하니까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니까 주택은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나머지 2분의 1은 뭐다?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납부할세액이 오른쪽 밑줄 그어요. 20만 원 이하. 20만 원 이하는 2분의 1을 쓰면 안 돼요.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7월, 9월, 7월 빠르게. 자, 20만 원 이하는 어디에서만 쓰는 용어다? 주택에만 쓰는 용어예요. 이게 토지나 건축물로 올라가면 안 돼요.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7월. 그럼 20만 원 초과는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정기분입니다. 정기적으로 고지서가 날라오면 납기 내에 은행 가서 나 뭐만 조심하면 된다. 주택. 자, 그 다음 수식은. 자, 모든 세금은 수시로 고지서가 날라오죠. 밑줄 그어. 어떨 때? 입법, 누락, 착오가 있어. 공무원들이. 그럼 당연히 뭐다? 제척기간 안에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제척기간이 몇 년이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원칙 5년. 5년 안에 고지서를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위락, 입법, 누락, 착오 등이 있을 마지막 줄. 수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척기간 안에 들어가면 제척기간이 몇 년이라고? 5년. 5년 안에 부과를 할 수 있어요. 5년이 지나면 부과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와?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틀면 돼요. 틀려. 그리고 납세자 아까 했죠? 항상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뭐다? 물세, 물건 어디로 간다? 소재지.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재산세 대상은 5가지죠? 앞대가리 있다면 뭐다? 토건주 선항이에요. 토건주 선항. 차량이 있다 없다? 차량은 자동차세를 내는 거예요. 5개. 토,
건주, 선항 5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번, 2번, 3번만 알면 돼. 부동산 주소지가 아니라 어디로 간다? 소재지. 누가 걷어가? 뒤에 적어야지. 누가 걷어가? 군, 구가 걷어가는 시군구세야. 특광도 하면 취득세 지문으로 바뀌어요. 소재지 과세권자는 누구다?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장이 걷어가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 때가 되면 정부가 결정해서 뭐가 날라온다? 고지서가 날라온다. 고지납부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보통징수. 그래서 기업에 미칠고 보통징수. 그리고 니은. 자, 니은은 몇 가지로 구분한다? 5개. 토, 건주, 선항. 구분한 고지서가 날라오겠죠? 구분해서 고지서가 날라와. 그럼 고지서는 납기 개시 늦어도 며칠 전까지 날라온다. 5일이야. 절대 10일 하면 안 돼요. 5일. 이거는 뭐다? 납기 개시. 납부 기한하면 틀려요. 숫자가 나오면 옆에를 잘 봐야 돼. 납기 개시 5일 전이야. (5일) 전까지 발부한다. 포인트가 뭐라고? 납기 개시. 납부 기한하면 틀려요. 자, 토지는 납기가 언제예요? 9월. 9월 말일이잖아. 그럼 5일은 뭐다? 납부 기한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라고요. 앞에 납기 개시 5일 전이라고요. 납부 기한하면 벌써 뭐다? 5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도 5일은 어디를 얘기한다? 납기 개시 5일 전이라고요. 납부 기한 5일 전 하면 틀려요. 그럼 열흘을 까먹어 버리잖아요. 뭐라고 나왔어? 납기 개시. 뭐에 속지 말자? 납부 기한에 속지 말자. 왜 5일이야? 수많은 숫자 중에 왜 5일이에요? 5일이면요, 여러분들 동네 고지서가 다 들어갈 수 있어. 5일. 알아들었나요? 5일이면 걸어가도 5일 날에 자기 관할 구에 다 고지서가 날라오니까 5일이에요. 기억이 안 날 때는 고지서 날라왔구나. 5일. 고지서 날라왔네. 열받아서 날리지 않아요. 고지서 날라왔다. 5일이라고요. 자, 중요한 거는 5일은 납부기한이 아니라 뭐라고요? 납기, 개시 이런 거를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유가 있잖아요. 알아들었어요? 저 9월 10일까지 날라온다는 뜻이에요. 날라오면 이 기간 안에 내면 된다는 거죠. 납부기한 5일 전 하면 벌써 10일이 지나버렸잖아요. 자, 넘어가고. 자, 재산이 있는 분은 잘하잖아. 재산이 있는 분은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고지서가 날라와요. 자, 여기 보세요. 뭐가 찍혀서 날라와? 뭐가 찍혀서? 재산세. 고지서에 재산세 찍혀서 날라오잖아요. 그리고 뭐가 찍혀 날라와? 소방분. 불 날 때 불 끄는 세금.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가 찍혀서 날라와.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뭐가 찍혀서 날라와?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그럼 전체 납부할 세액이 된다고요. 대표적인 세금. 도시지역부는 지금 안 배워요. 자, 고지서 날라오잖아. 오리지널 재산세. 그리고 뭐도 찍혀나와?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는 불 날 때 불 끄는 세금이야.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병기세라 그래요. 나란히 적어 날라온다. 나란히 적어. 왜 나란히 적어? 납기가 같을 때, 재산세와 납기가 같을 때는 나란히 적어. 병기에서 날라온다는 뜻이다. 그래서 고지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거는 임의 규정이야. 원래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는 따로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러나 납기가 같으니까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답이에요. 그 옆에 적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도 날라와? 지방교육세. 재산, 이거를 뭐라 그래요? 부가세. 재산세와 함께 내는 세금이 있죠? 재산세의 20%는 뭐가 따라온다? 지방교육세. 없지만 적어 놓으라고요. 자, 재산세에 나란히 적어서 날라오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병기세. 그럼 재산세에 붙어서 나오는 세금. 붙어서 나오는 세금 부가세죠? 뭐가 붙어서 날라온다? 지방교육세 20%. 딱 적어놔요. 부가세. 재산세의 20%. 이 이름이 뭐라고요? 지방교육세. 됐어요? 자, 그냥 무조건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죠? 뭐가 있다?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 과세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지서 한 장당 밑줄 그어. 얼마 미만? 2,000원 미만. 2,000원 요건이 미만이야, 미만.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만이 없다면 2,000원부터는 뭐다? 징수한다로밖에 미만이야. 요건이 미만 이하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미만이 없어. 그럼 2,000원부터는 어떻게 바뀐다? 용어가 징수한다. 왜 수많은 숫자 중에 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숫자는 암기하면 안 돼요. 그냥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2,000원 이하가 아니라 뭐다?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럼 2,000원부터는 뭐다? 징수한다로 바뀌는 거예요.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은 징수한다로 바뀐다고요. 왜 수많은 숫자 중에 2,000원이에요? 왜 2,000원을 만들었을까? 법에서 고지서를 인쇄해야죠? 고지서 인쇄하는데 약 1,500원이 들어가, 한 장에. 고지서 인쇄하는데 약 1,500원이 들어가요. 우표값 몇백 원 들어가지? 우표값 몇백 원 들어가니까 뭐다? 2,000원 미만은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징수비 절감을 위해서. 그래서 2,000원이란 숫자가 나온 거예요. 고지서 한 장 만드는데 1,000몇백 원 들어가. 우표값 들어가죠? 그 2,000원 미만은 보낼 필요가 없다. 숫자가 2,000원이에요. 그래도 기억이 안 날 때는 미만이야. 미만. 그다음 미만이니까 미소잖아. 미소. 미소 지을 때 입속에서 뭐가 보여? 2,000원. 3만면 틀려요. 미소 짓고 있잖아. 미소 지을 때 입속에서 2가 보여. 2,000원이에요. 미만이라고요. 별짓거리 다 하네요, 지금. 자, 그 다음 물납과 분할납부는 별 딱 붙여. 언제나 숫자만 알면 돼. 그래도 재산세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물납과 분할납부 할 수 있죠? 그럼 물납과 분할납부는 서민을 위해서 만든 거야? 고액 납세자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고액 납세자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고액 물납은 얼마 초과 요건이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하다? 1,000만 원 초과예요. 요건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은 요건이에요. 500만 원 초과하면 틀려요. 2,000 초과하면 틀린다고요. 요건이 뭐다? 1,000만 원 초과. 그러나 2,000만 원인 경우 2,000만 원인 경우는 물납할 수 있다. 봤다고요. 범위와 요건을 헷갈리면 안 돼. 요건은 뭐다? 1,000 초과야. 그럼 500만 원 초과나 2,000 초과는 틀린 거야. 그럼 2,000만 원인 경우는 범위지? 그럼 2,000만 원은 1,000만 원 초과에 들어가니까 물납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에요. 요건이 뭐다? 1,000 초과, 500 초과, 1억 초과 다 틀린 지문이에요. 초과잖아, 요건이. 그러니까 1,000만 원 초과할 때만 옳은 지문이에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2천만 원의 경우는 물납할 수 있다. 옳은 지문. 범위니까 초과가 없으면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과. 자, 그럼 밑줄 그어. 물납은 뭐만 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물납은 부동산인데 자기 관할거. 여기가 무슨 구예요? 네? 연제구 관할 부동산만 물납할 수 있다. 다른 구청 거는 안 받아줘요. 왜? 지자체장이 다르잖아.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의 하나야. 알아들었나요? 울릉도 거 안 받아줘요. 제주도 거 안 받아줘요. 관리 처분이 불편하잖아. 그래서 재산세는 이 부산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징수하는 세금이죠. 자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것. 알아들었나요? 관할 밖에 있는 거는 안 받아줘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분할납부. 나누어서 내는 분할납부. 줄여서 뭐다? 분납. 분납은 요건이 얼마 초과야? 250 초과야. 요건이에요, 요건. 이상, 이하 초과면 요건이다. 그럼 500만 원 초과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요건이니까. 그럼 500만 원인 경우, 500만 원인 경우는 분납할 수 있다. 옳은 지문. 요건과 범위를 헷갈리면 안 돼. 요건이 뭐다? 250 초과. 그럼 나머지 초과는 다 틀린 지문이야. 그 초과가 없으면 범위죠? 그럼 250 초과에 500 들어가잖아. 옳은 지문. 그래서 요건이 얼마 초과라고? 250 초과. 그럼 분납은 전부 하는 거야? 일부 하는 거야? 일부. 그래서 분납 기간은 며칠? 2개월. 일부 하는 거야? 일부를 분납 기간은 몇 개월? 2개월. 그게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자, 요건이 얼마 초과다? 잘 봐. 250 초과야. 그럼 분납할 수 있는 방법. 분납할 수 있는 금액. 그래서 250 초과해서 500만 원까지. 500만 원까지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2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건이 기준이 250 초과였죠? 더블 500만 원까지는 2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한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400이야. 그럼 400만 원은 어디에 들어가? 250 초과해서 500만 원 이하에 들어가죠? 그럼 분납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죠? 그럼 400만 원인 경우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250을 빼면 150만 원이야. 2개월 이내. 그럼 250은 언제 내면 된다? 납기 내에. 이렇게. 400만 원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답이 얼마다? 150만 원이 답이 된다고요. 책에는 없지만 이제 기본서가 12월 둘째 주에 나와요. 이런 거를 배우게 됩니다. 자, 이게 1번이야. 그 다음 2번은 뭐다? 2번은 5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초과. 초과될 때는 얼마를 분납한다?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600이야. 500이라 그래. 500. 700이라 그러자고요. 700. 700만 원이야. 그럼 700만 원은 500만 원 초과에 들어가죠? 그럼 납기 이내에 절반을 내는 거야. 350. 2개월 이내에 얼마 내는 거야? 350. 이걸 물어보는 거야. 시험장에 가면. 이해해라. 분납할 수 있는 금액. 자, 기초는 뭐만 알고 끝내? 얼마? 250
초과. 알아들었나요? 요건이 250초과는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분납 금액은 500만 원까지는 얼마를 분납한다? 250을 초과하는 금액. 150이죠? 500만 원이 넘어갈 때는 50%. 결론이 뭐다? 500만 원까지는 250을 빼고 얼마를 분납한다? 150. 500만 원이 넘어갈 때는 절반을 빼고 얼마를 분납한다? 350. 자, 결론이 뭐다? 250 초과해서 500만 원까지는 얼마를 빼고 분납한다? 250을 빼고 150을 분납하는 거예요. 500만 원이 넘어갈 때는 무조건 절반을 빼고 얼마를 분납한다? 350. 자, 기초니까 요건만 알고 그럼 뭐만 알면 되는 거야? 250 초과해서 500만 원까지는 250을 빼면은 분납 금액이 나와. 500만 원이 넘어갈 때는 뭐다? 절반을 빼면은 350이 분납 금액이라고요. 그래서 결론 500만 원까지는 250을 뺀다. 초과 금액. 500 넘어갈 때는 절반을 뺀다. 그래서 기본서에 기초 강의에 안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또 배워. 자, 그 다음 밑에 부가세 아까 했죠? 자, 부가세 나왔잖아. 이거 지방교육세 몇 프로? 20%. 20%가 나와야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하면 안 돼요. 20% 뭐가 날라온다? 지방교육세가 날라온다.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부가세.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재산세까지 했네요. 자, 7번 한번 보자고요. 자, 세 번째 시간 포인트. 자, 여기 보세요. 세 번째 시간 포인트. 재산세는 매년 내는 보유세. 고지납부를 뭐라 그래요? 보통징수.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공부 기준이죠? 공부에 이름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공부와 사실이 다를 때는 무슨 현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재산세 대상은 몇 가지다? 열거된 거 5가지죠? 토, 건주, 선, 항이다. 그럼 이제 고지사가 날라오죠? 납기는 약 보름이다. 토지는 9월 16일.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말. 그러나 주택은 어떻게 날라온다? 2분의 1. 단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7월 달에 날라오잖아요? 토지는 이렇게 건물, 주택은 어떻게 날라와? 2분의 1 반. 재산세액이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는 7월 달에 한꺼번에 날라와요. 그럼 고지사가 날라올 때는 숫자가 몇일? 5일. 고지사가 날라오면 숫자 옆에 조심해야 돼. 납기 개시 5일자. 뭐에 속지 말자? 납부 기한에 속지 말자. 그럼 이제 재산세 고지사가 날라오죠? 뭐가 찍혀 있어? 재산세, 본세, 소방분, 지방교육세가 찍혀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란히 기재해서 병기고지 하는 세금이죠? 자, 그리고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 숫자 얼마 나와? 2,000원. 이상이 아니라 미만이야, 미만. 그러니까 2,000원부터는 뭐다? 징수한다로 바뀌겠죠? 자, 그리고 언제나 출제되는 거. 물납, 분납. 그럼 물납은 요건이 얼마 초과야? 1,000 초과예요. 기억이 안 날 때는 일명 뭐다? 물천지야. 물천지라고. 기억 안 날 때 물천지야 1,000만 원 초과. 요건 2,000 초과하면 틀려. 500 초과하면 틀려. 그러나 2,000만 원인 경우는 1,000 초과에 들어가죠. 범위 옳은 지문이에요. 물납은 요건이 얼마 초과? 1,000 초과. 일명 물천지. 철철 넘쳐 초과. 그러나 재산세 분할 납부는 얼마 초과다? 250 초과가 요건이다. 여기까지만 알라고요.
그럼 250 초과해서 500만 원까지는 250을 빼면 돼. 그럼 얼마가 분납금이야? 이게 뒤에가 뭐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150이야. 그래도 500만 원까지는 250을 빼면 이렇게. 그럼 500만 원 넘어갈 때는 절반을 빼면 되죠? 50% 이하. 그럼 700이니까 절반이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350. 자, 이렇게 해서 11월 끝자락에서 세법, 재산세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모두 다 화이팅 하길 바라면서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